그 나오고 있는데 차관은 먼저 확실히 된 건가요?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진수 대검부장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관을 먼저 출격시켜서 보통은 해요. 차관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무총리가 임명이 돼야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장관이 임명되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100몇십일 걸리기도 했어요. 장관 임명 때까지. 와 너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렸어요. 빨리 특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거고. 가는 거고 장관은 오래 걸리는 장관은 막 100일 넘게 걸리기도 해요.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총리가 돼서 총리가 제청하고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고 국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인청 준비를 하고 인청을 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네네. 그래서 하여간 차관을 먼저 그 통상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통상 그렇게 하죠. 통상 차관을 먼저 출격시켜가지고 먼저 정권이 바뀔 때. 알겠습니다. 차관은 인청이 필요 없거든요.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대상이군요. 일단 실무다라고 봐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 과거에 이제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차관 있고 장관은 한참 뒤에 임명이 됐었죠. 꽤 늦게 법무부 특히 법무부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검찰 개혁 관련된 혹시 무뎌질까 봐 걱정하시니까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의지가 센 사람이 임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박주민? 100일, 130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또 농간을 부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수통이라는 것에 대한 농간을 부리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보통 농간을 부릴 때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 정권 수사를 세게 하면서 신임을 얻는다든지 또는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해서 그걸 방어막 삼든지 아니면 현 정부 인사를 공격하든지 세 가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대부분의 큰 수사는 특검으로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무슨 수사를 통해서 장난칠 여지가 없다. 매우 적어요.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검찰 수뇌부가 그렇게 지지를 못 받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지들이 다 망쳐놨거든. 그렇죠. 검찰을. 심우정 총장은 지금 뭘 하고 그냥 있어요? 월급 받나 보죠. 근데 임기는 지켜줘야 되니까 그냥 그러면 심우정 체제로 검찰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자기가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가 그만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만두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심우정 총장이요. 근데 버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사나 뭐 검찰 내부가 말을 듣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그리고 특히 120명이나 되는 이제 장관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인사를 하죠. 그럼 사실 총장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새 장관 들어오면 밑에 다 바뀌는데 뭐 장관 인사를 다 하면 그렇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때쯤 물러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일종의 설거지 비슷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 뭐 설거지조차 아무것도 안 하다가 월급만 받다가 그만둘 것이다. 근데 이게 특검이 출범해도 검찰 인력들을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죠. 검사들을 그렇죠. 현직 검사들 파견 받아서 어쨌든 수사는 이제 검사들이 전문가들이니까 파견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새로운 팀이 오거나 이렇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특검 굴리려면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준비하는데. 쟁점이 오히려 그거보다도 지금 특검법이 넘어갔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내 반대하던 법안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 그런 걸 한번 봐야 돼요. 아니 그날 김밥, 야근, 3시간 국무회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정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근데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서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특검이? 아니 이건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찬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심의를 안 거치게 하려고 출석을 안 한다든지 국무회의들이 국무위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와, 뭐 불가능한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신병 와병 막 이런 거. 신병 와병 갑자기 막
병원에 입원해 버리고 막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는데 당장 내일이 국무회의 아닙니까? 내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 혼자 앉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현실적 가능성이라든지 법률적 가능성을 놓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설마 아니면 와서 반대하든지. 와서 반대.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예. 아주 심의니까. 예. 의결이 아니거든요. 예. 심의만 거치면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면 되니까 와서 반대하면 되는데 예. 나는 그것도 못 하겠다. 통과되는 꼴을 못 보겠다. 예. 배 째라 막 이렇게. 야. 엄청 국무위원들 엄청 고민하고 있겠지만. 국무위원들이. 야,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막판까지 그렇게 졸렬하게 나오면 그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텐데 그렇게 답답하게 나올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가능성은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그럴 리가가 항상 맞아. 그러다가 그러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막판까지 진짜 이럴 수 무서운 분들이에요. 맞아요. 여기 국무위원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란 특검법이라는 건. 국무위원들 자체도 다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최상목, 한덕수가 통과 안 시키고 거부권 행사했던 거잖아요. CCTV를 보니까 이제야 알겠네.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똑똑하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국무위원들이 병가되고 안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설마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까지 고춧가루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반대표 던지든 뭐 그런 거나 말거나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이번 주에 원내대표 뽑지 않습니까? 네. 곤란하시죠. 둘 중에 누가 낫다 이런 말 하기가. 물어보시면 안 되지. 노대의 질문이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20%의 권리당원 투표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맞아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거지 여기 무슨 당원들이 들어와. 이게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건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권리당원의 표가 전체 국회의원 38명 정도 34명이란 분도 있고 37명이란 분도 계산에 있고. 좀 차고가 있습니까? 여하튼 30명 이상의 하여튼 30명 중후반대. 그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럼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입장과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내대표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약간 왕따더라도 일을 잘해왔다. 또는 뭐 평가가 된다. 좋다. 도전해 볼 만한 거죠 이제. 이제는. 예전에는 의원들하고 친한 사람이 무조건 1순위였거든요. 의원들하고 대중의 평가는 나빠도 의원들하고 친하면 그냥 통과되는. 일종의 저희들끼리는 반장 선거라고. 맞아요. 반장 선거. 그 반 안에서만. 잘하면 돼.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통해. 이게 좀 흔들리죠. 많이 흔들렸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되는 분들은 그 정당성이나 이게 더 의미가 훨씬 더 클 것 같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좀 무게감을 느끼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저희도 처음 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군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38만이 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원 절차에 따라서 뭐 심사는 해야 되죠. 청원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심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죠. 근데 그 동안에는 의원들이 어떤 일종의 이제 동업자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의원하고 동업자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명이다. 이준석은 제명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논의도 안 해보고 어떻게 내겠어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청원 절차 심사는 들어왔는데 심사는 해야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일은 일단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청원 들어오면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요? 해야죠. 무조건 해요. 절차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명 청원 들어오는 거 아니죠?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 주말 사이에 대구 부산까지 바닷가에서 버스킹까지 하시고 오신 분이 나름대로 당원분들 지쳐 계시고 실망이 계실까봐 갔다 왔는데 실망을 좀 많이 느꼈고 대신에 이제 대구 경북 특히 요구 사항이 좀 많으시던데 예전부터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구당을 좀 부활시켜 달라. 지구당.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도 좋은 사람을 공천해달라. 여기서 뭐 좋은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뭐 그분들 더 키우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이런데 뭐 필요한 역할을 좀 주고 그래서 좀 키우는 사람을 좀 어쨌든 키워라. 사람을 키우든 뭐 좋은 사람 보내든 어쨌든 좋은 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공천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당과의 연계.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적 자원이 없으니까 뭔가 일이 되려면 중앙당이 계속 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 계속 요구하시던데 하여튼 뭐 그런 숙제들이 참 많은 지역이다. 당 차원에서 열심히 챙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바쁘게 열리라는 박주민 의원님 저희가 모셔봤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봬요. 다음 주엔 또 어디 가세요? 다음 주 또 가야 돼요. 다음 주엔 좀 소리하고 좀 놀아주세요. 아버님. 받아가야지. 솔과 함께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